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정도가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숲이 있죠. 숲은 목재를 생산하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주신문이 초대한 사람은 바로 산과 숲에 대한 일을 하는 여주시 산림조합의 이우정 조합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우정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신문, 여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아주 하얗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3만3이라고 해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토가 정말로 그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서 깨끗한 그 공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항상 그 저희 직장과 저 생각은 국토를 푸르게 해서 온 그 대한민국이 맑은 공기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게 참 요새 고민이 많이 되는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산과 숲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산과 숲에 대한 이제 전문가시니까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산과 숲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국토는 우리 전체가 사실은 이제 63%가 임야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이제 여주는 더 적습니다. 임야가 비율이 약 49% 정도 됩니다. 최근 20년 동안 여주의 숲이 20년 전에는 54%가 임야였었는데 골프장이나 주로 이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약 한 6% 정도가 숲에서 사라져서 현재 49%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여주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거로 최근에 이렇게 조사됐는데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숲은 이러한 먼지를 잡아줄 뿐만이 아니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를 막아준다든지 거꾸로 가뭄이 심할 때 숲이 우거지면은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가뭄을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최근에는 산림 휴양 기능이라고 해서 산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숲을 인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기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도 앞으로 이 휴양림이라든지 또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산림 문화 공간이 많이 도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주시 산림자원 현황, 또 이제 산림자원에 이용하는 거는 어떤가요, 지금? 네, 현재 여주시 산림자원으로는 크게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곳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의 임산물 매출액 통계를 보면 약 한 600억 원 정도로 이제 매년 통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통계 중에서 약 4분의 2는 석산에서 나오는 이 토석류이기 때문에 이제 순수 임산물로는 할 수가 없고, 가장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조경수가 한 40% 정도 되고요. 표고버섯을 비롯한 버섯류, 버섯류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는 도라지 생산량이 홍천리에서 전국의 2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임업을 하고 있는 임업인이 적고 소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큰 주요 임산물 생산자는 여주 사람이 아니고 여주에 땅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들이 이제 도라지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주의 임업인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게 가장 큰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산림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이제 많거든요. 또 여주시 산림조합에 그럼 조합원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고, 또 산림조합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림조합은 1962년에 정부에서 이제 관주도로 조직된 사실은 기관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1차, 2차 치산녹화 치산녹화 계획을 그전에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쉽게 표현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국토를 푸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앞선 그 앞에서 나무를 심고 또 그 마을에 있는 그 산림개원을 이제 산림계를 조직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산림개원들이 나무를 심는데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산림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마을은 산림조합이지만 조합원이라는 제도가 없고 산림개원에 그 마을별로 조직된 산림개원이 하부 조직이었는데 그 1994년부터 임업협동조합으로 잠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협동조합의 틀을 갖춰서 이제 자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협동조합으로 바꿔서 금융업을 도입했다가 다시 2000년도에 그 협동조합 통폐합에 의해서 다시 그 이름을 그 산림조합은 특수성이 그 농협이나 이런 거와 다르다. 그래서 산림조합으로 이름을 다시 바꿔서 현재 이루고 있고 조합원의 이제 구성은 그 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산을 말고 이제 그 버섯을 재배하시든지 아니면 농지에다가 그 임산물 또 조경수 이런 거를 한 100평 이상 심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모시고 있어서 현재 여주시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약 1900명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말씀 듣기에는 좀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으시네요, 조합원들이. 네. 그런 그 조합원이 많으면은 또 조합원들의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 조경수, 버섯, 도라지 이외에도 어떤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나 또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과거에는 사실은 그 산은 그 아무 경영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무만 심고 가꿨는데 보통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보려면은 최소 40년에서 60년이 길러서 그 목재 생산을 통해서 그 산주가 돈을 번다든지 경제적 생활을 그 이룬다는 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게 그 산림 복합 경영이라고 해서 그 나무만 기르는 게 아니고 그 산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재배를 해서 매년 그 소득을 볼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걸로 기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산림조합은 제가 그 조합장이 되고 나서 그 교육 사업에 상당히 많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 왜냐면은 그 임업인들이 사실은 그 산에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뭘 해라고 시키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교육기관, 임산물에 관련되는 그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 매년 한 100여 명 정도씩 이제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분들이 작년부터는 이제 그 여주에 임업 후계자 조직도 그 결성을 시작을 했고 또 여주에 전국 최초로 작년에 그 임업인들이 모여서 임업 경영인 모임을 이제 그 갖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소득 사업이 아마 그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근 양평군에는 이제 산음, 또 중미산,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휴양단지 이제 휴자파크 등이 있습니다. 또 여주시에는 이제 화학산 산림육장의 시설이 있는데 휴양림이나 이제 휴자파크와 같은 산림문화휴양단지하고 이제 사실 규모 면에서는 일단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휴양림이나 치유해숲 또는 이제 잘 가꿔진 정원 등 이런 산림 휴양 시설로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 여주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떠한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네, 아마 가장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주에 가장 시급한 분야가 휴양림 치유해숲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는 종합적으로 산림 복지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평에는 휴양림이 4개, 그다음에 치유의 숲이 2개, 그다음에 이제 휴자파크가 최근에 이제 그 다목적 그 숲 휴양 공간으로 들어와서 아마 여주에 비해서는 여주는 이제 그 화학산 그 수목원 하나를 이제 2009년도에 개원해서 현재 그 복지시설은 하나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주가 접근성으로 보면 양평 못지않게 가장 그 앞으로 산림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이용객 수가 많을 것으로 그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수도권에서 1시간 근교 이내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전철이 이제 그 접근이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휴양림의 그 수요가
이제 그 강원권, 충북권에 이제 주로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여주가 있기 때문에 그 휴양시설이 들어오면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예는 아마 용인에서 2013년도에 개장한 그 용인 시립 그 휴양림이 아마 전국에서 그 뭐 평일날도 잘 되는 이런 운영이 잘 되는 이런 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는 입지적으로 일단은 충분히 그 휴양림에 그 이용할 수 있는 잘 발달될 수 있는 그 입지 조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성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휴양림이나 이런 휴양시설이 여주에 좀 들어오는 게 편할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 여성조합원들이 일단 휴양림 유치 서명운동도 한번 해보고 또 여주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전달을 이제 해봐서 아마 휴양림의 설치에 대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임야를 가진 대기업에서 아마 작년에 그 여주 지역에 휴양림 신청을 지금 한 거로 알고 있고 올해 아마 그 여주에 그 본격적인 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는 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여주시에서도 아마 그 11호 전국의 휴양림 중에 60%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그 금사 삼북 지역이라든지 뭐 북내 강천 지역이라든지 또 점동의 그 오갑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그 시유림이 많고 좀 이렇게 접근성이 충분히 휴양림으로서 발전할 자리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 시민들하고 그 같이 공감을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한다면 이렇게 산림청 쪽 입장도 지금 여주가 없기 때문에 한 뭐 몇 년 이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 휴양림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저 남쪽, 저 충청도나 이제 강원도 지역에 많고 경기도는 사실 몇 곳 안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시유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직접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강천에는 경기도 소유의 그 임야에 이런 걸 추진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유지 같은 경우에도? 예, 강천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파악한 바는 경기도 이제 임야로 돼 있고요. 그 지역이 아마 그 남한강에서 가까워가지고 그 휴양림 시설보다는 숲 체험 시설로 현재 그 접근을 바꿔서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경기도에서 이제 용역 발주는 다 끝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숲 가꾸기, 그 다음에 그 계곡 하천의 그 사방 시설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그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나 여주시의 그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의지만 강하시다면은 아마 그 쉽게 가장 빨리 여주에서 그 숲 체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아까 이제 표현하신 산림복지시설을 표현하셨는데 이런 산림복지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어떤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산림 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 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 휴양림 내 요즘에는 그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숙박 이외에 뭐 식당이라든지 뭐 매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휴양림 입구에 이런 이제 시설이 들어오면은 그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뭐 다양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일단은 그 안에서 고용하는 사람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여주 시민을 이제 고용하게 돼 있고 이 큰 공장에 비해서 뭐 큰 그 고용 효과는 적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아마 그 고용 효과가 산림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여주 시민과 국민들이 산과 숲을 사랑하고 또 여주시 산림조합의 사업에 관심을 가실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시간들 때 짧게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주는 아까 그 임야가 50%가 되기 때문에 그 전국 평균 63%는 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 자원이 다른 곳에 비해는 적지만은 오히려 그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이 약초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약초류는 산에도 재배가 되고 있지만은
여주에 그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인삼이라든지 고구마 이런 거 대체 작목으로 이제 그 약초 재배가 현재 그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그 일부 임산물은 그 대기업에서 아마 그 좀 협약을 맺어서 여주가 그 뭐 기본 조건이 수도권에 가깝고 또 우리나라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품목을 지금 현재 그 대기업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그 여주에 계신 농민들이 이제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술력이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림교육 체험센터를 지금 여주시 월성동에 이제 올해 그 지금 착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목공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경 교육, 또 가드닝 교육, 또 임산물 재배 교육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젊으신 분들이 이제 그 좀 관심을 아무래도 쉽게 가질 수 있고 이번 농림사업 그 2020년 농림사업 예정 신청도 아마 그 이런 수요가 작년부터 이제 교육을 계속 해온 결과로 인해서 그 작년 신청분보다 약 그 10배 한 1000% 정도가 현재 그 늘어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서 우리 그 여주의 살림의 미래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많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여주가 그 남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청 또 산림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정원 산업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 국가정원 1호 이후에 아직 국가정원 2호, 3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그 정원 산업이 그 산림법의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가 그 당남리성이라든지 이 앞에 그 양섬 또 뭐 그 연양리 그다음에 그 강천섬이라든지 이런 게 그 국가정원 지정 요건인 그 30헥타 약 9만 평 이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그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다 그 이 기본적인 그 토목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그 비용으로 이제 그 국가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이 만들어지려면은 그 여주 시민들이 정원에 대한 문화 좀 확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잡은 목표가 우리 여주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소양천을 어떻게 좀 멋있게 가꿀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창동 주민들이 이제 그 작년부터 좀 일부 가꾸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그 지금 모임을 가져가지고 소양천 시민정원 가꾸기 운동본부를 아마 곧 그 결성을 할 예정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 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 주도로 인해 가지고 그 멋있는 좀 그 시민 정원을 만들어서 여주에 그 정원 문화를 좀 확산하면 나중에 이게 지방 정원 그다음에 국가 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주에서도 또 시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에 의해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오늘은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주시 산림조합 이우정 조합장을 초청해서 삶과 숲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 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이우정 조합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정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주신문 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